아까 19번에 선생님 답이 뭐라 그랬어요? 20이거든요? 선생님 잘못 얘기했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2라 그랬나요? 아까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 나오고 A, B가 마이너스 2 나오지 않았어요? 맞죠? 그럼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고 A, B가 마이너스 2니까 19번에 정정할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에서 요거 2배 빼주니까 더하기 4가 맞아서 20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예. 학생이 물어봐서. 자,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2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3번 보시면 요 삼각형 ABD와 ACD의 넓이 B가 나왔어요. 이거 비슷한 문제 아까 했었죠. 요 ABDC. 근데 여기가 지금 3,10이고 얘가 마이너스 3,4고 요게 7, 마이너스 1인데 요 넓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2대 3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아까는 이 가계이등분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넓이 B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였죠. 이번엔 여기 2대 3이 나왔으니까 D라는 좌표는 뭐예요? 우리가 네분점의 좌표를 구해서 이 두 점을 아니까 직선의 반원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네분점의 좌표를 구해볼까요? 2 더하기 3, 5분의 2 곱하기 7, 14, 3 곱하기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예요. 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1,2가 되나요? 맞습니까? 1,2가 D의 좌표고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와 D를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8이죠. 그럼 기울기가 4입니다. 얘를 지난다고 할게요. x 빼기 1 더하기 원래 y-y1이니까 y 빼기 2인데 2를 넘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 정리하시면 4x 빼기 2입니다. 오케이? 요게 답이에요. 그럼 몇 번이죠? 몇 번이죠? 답이? 네, 3번이래요. 자, 24번. 요번에 중간고사가 다 끝났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이제 대학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 시험이었어요. 근데 뭐 잘 본 애들도 있고 못 본 애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요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지장을 주는 역할은 거의 5% 내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1이랑 고2랑 고3이 있잖아요. 일단 고2 때 배우는 게 제일 많죠. 수학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보통 이때 수원수투 배우고 이게 수능 과목이 어쨌든 70%잖아요. 예, 그다음 뭐 미적 기하를 이렇게 배우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미적만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여기까지 해가지고 뭐 기하까지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다 있을 텐데 어쨌든 수학 상하라고 하는 건 수능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수능 시험이 그러니까 대체로 전국적으로 이번 중간고사가 어려웠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중간고사가 확실히 어려웠고 뭐 왜냐고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겠지만 학교들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이잖아요. 뭐가 마지막이냐면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제 저기가 바뀌죠. 개정교육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낼 거 거의 다 냈어요. 사실 학교에서 낼 것도 많이 냈고 점점 이제 난이도를 높여서 낸다고 한들 비슷한 난이도로 낸다고 한들 뭐 거의 다 낼 걸 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걸 내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4등분 해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끝난 거니까 요거는 거의 5% 내외예요. 뭐 20%, 30%, 50%, 뭐 30%, 30% 한다 한들 뭐 33, 33, 33 한다 한들 내신 반영 비율이 어쨌든 대학 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여러분들 고등상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부터 선행을 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중1 때 선행을 한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 선행을 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수투 미적은 선행을 했던 애들도 대부분 까먹어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못 봤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잘 봤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은 다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올해부터 이제 대학 정원이 의대가 늘어나잖아요. 이거 엄청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과 기준으로 얘기하면 의대가 대략 한 3,000명 정도 있었다고 할까요? 그럼 서울대가 몇 명 뽑는지 알아요, 1년에?
서울대가 1년에 몇 명 뽑는지 아세요? 4,000명 정도 뽑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위에 의과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원을 몇 명 늘린대요? 몇 명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2,000명 늘린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4월 30일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했거든요. 2,000명 거의 이제 사립대학들은 100% 정원 늘리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안 늘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지역 인재로 늘려가지고 맞아요? 그럼 여기 광주에서 지역 인재로 갈 수 있는 대학 어디 있어요? 전남대 의대, 전북대 의대 있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회예요, 기회. 알겠어? 의대가 하나 더 생기는 거라고 2,000명이면. 알겠어? 그래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의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의대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제 라이센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이 되고 싶어. 나처럼 학원 강사가 되고 싶어. 뭐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수학 잘하고 잘 가르치고 하면은 되는 게 선생님 같은 직군이에요. 하지만 의대는 내가 갑자기 내일부터 의사하고 싶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대가 그만큼 희귀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예. 의대를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선생님 의대 가라고 막 밀어주진 않아요. 왜냐면 의대보다 돈 잘 버는 다른 직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입사번 보시면 이 다음과 그림과 같은 좌표평면 이에 두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2등분한대요. 이것도 아까 했던 거네요. 이 대각선의 교점들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대각선에 요 왼쪽에 있는 대각선의 교점이 뭐죠? 요 밑에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0,0이니까 여기 있는 대각선의 중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기 있는 대각선의 중점은 여기 1,1이고 여기가 3,5니까 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2,3이에요. 그럼 얘를 잇는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얼마죠? x 증가랑 얼마? 자, 대답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얼마? y 증가랑 얼마? 4. 기울기가 1이네요. 그 다음 요 점을 지난다고 했죠? y-y1은 기울기 1에 x-x1. 오케이? 그럼 y는 x 더하기 1. 그래서 y절편이 1이죠? 오케이? 이렇게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5번은요.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치 중에서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자, 1번 직선하고 2번 직선이 있거든요. 이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런 게 있겠네요. 맞아요? 이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치.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 이거랑 같은 의미가 뭐냐면 같은 거리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지금 그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죠.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죠. 그럼 얘네들의 각이 서로 같죠. 맞아?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거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이 문제랑 똑같아요. 표현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자치 방정식을 구할 때 얘를 xy라고 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랑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식에 대해서 마지막에 배웠죠? 그럼 이 점으로부터 첫 번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예요? 아까 그 식이 뭐였죠? 혹시 까먹은 애들을 위해서 이 직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 d는 뭐였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죠? 맞습니까? 그럼 요 xy로부터 첫 번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얼마? 5죠. 그 다음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이에요. 요거로부터 요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는 얼마예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5죠. 그 다음에 절대값 2x 더하기 y 플러스 1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가 같으면 되죠. 얘들아 절대값 두 개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제곱합니까? 이거 제곱하면 너무 싫잖아. 항이 3개니까. 그럼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렇지. A는 풀마비로 푸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2y-1은 플러스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더하기 1로 풀자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요게 첫 번째 플러스인 경우는 요 x 넘기니까 x 남고요. y니까 2y 넘어오면 마이너스 y고요.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를 넘어오니까 플러스 2는 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2x일 때는 좌변으로 넘길게요. 3x고요.
마이너스 y 넘기니까 3i고요. 마이너스 1 넘기니까 이퀄 0이에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랑 요게 두 번째씩, 요게 첫 번째씩. 그러면은 답이 뭐가 있죠? y는 x가 되는 게 있나? y는 마이너스 x 4번이네요. 맞습니까? 원점 지나는 거니까 얘가 안 되네요. 요거밖에 안 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알겠죠? 이해합니까? 자, 이해 안 가면 안 간다고 하셔야 돼요. 물어봐야 또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다경이 이해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오늘 특강 10시간짜리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70문제 풀고 집에 보냈어야 되는데 그럼 승우가 나 욕했겠지? 자, 26번부터는 원입니다. 이 원의 방정식이 사실 수학 상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 수학하에서 이제 애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그 단원 중에 하나가 이제부터 원방이거든요. 예. 자, 일단 원의 방정식도 살짝 살펴보면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뭘까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다. 이런 맞을까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 이게 원이다. 그럼 맞을까요? 여러분 중학교 때 그런 시험 나왔어. 만약에 기억에 이게 원이다. 그럼 맞을 거야? 맞다고 할 거야? 뭐가 빠졌을까? 자, 그러면 9의 정의는 뭐예요? 9? 그것도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평면 위라는 말이 있어야 돼. 알겠어? 자, 평면 위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 요게 원이에요. 알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차원과 3차원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공간 위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 요게 9예요. 얘들아, 정의는 이 선생님 지금 말한 것처럼 얘들아, 원의 정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평면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자취요. 한 점으로부터. 이렇게 바로 얘기해야 돼요. 3초 안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수학은 이제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 개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수학적 개념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정의랑 정리예요. 여러분들 집합과 명제에서 정리라는 거 배우죠? 명제라는 거 배우죠? 맞아요? 이 정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 정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삼각형의 외심이 뭐야? 물어봤잖아. 그건 정의를 물어보는 거야.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요. 이렇게 바로 얘기해야 돼. 그러면 외심의 정리, 외심의 성질은 뭐가 있어? 성질이랑 같은 말이거든? 그럼 얘네들은 뭐 해야 되냐면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외워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수학적 개념이에요. 이걸 가지고 대표예제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예요. 뭐 수학 그 문제집이 되게 많잖아. 뭐 센, 내신고쟁이, 블랙라벨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 하이엔드 뭐 이런 거 많잖아. 뭐 RPM 뭐 이런 거 있지. 맞아?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것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정의랑 정리를 증명을 뺀 요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자, 그래서 원의 정의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CP 길이가 보통 반지는 뭐라고 쓰죠? 문자를? R이라고 쓰죠. radius,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 하려 했죠? 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A, B고요. 얘가 XY라고 한다면 요 X 빼기 A의 제곱 그다음 Y 빼기 B의 제곱이 R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태일까요? 아까 트리플 형제 있었잖아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요게 표준형이에요. 그럼 원의 방정식에 여기 아까 있던 학생 어디 갔죠? 저 뒤로 갔나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기본형이에요. 이 기본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데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건 지금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준형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뭔가가 쉽게 보인다고 했죠. 뭐가 쉽게 보여요? 중심과 반지름이 쉽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할 거거든요. 자, 얘를 전개할 거야.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2ax 상수는 나중에 쓰자. y제곱 빼기 2by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거든. 이거 이퀄 0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좀 더 정리해보면 x제곱 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라지 a라고 한다면 얘를 라지 b라고 한다면
나머지를 라지 C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일반형에다 대입해서 풉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가 다 원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건 아니야. 이 중에서 라지 ABC의 조건에 따라서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이게 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려면 반지름이 일단 존재해야 돼요. 양수로. 알겠어? 그럼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2 제곱, 그 다음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그 다음 넘겼다. 선생님 계산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4분의 a 제곱 b 제곱을 더해줘야 되죠. 그 다음 c를 넘겼으니까 빼기 4c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얘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뜻은 요 분자에 있는 값이 요게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게 0보다 클 때의 원을 무슨 원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때가 실제로 존재하는 실원이라고 해요. 얘가 0이면 무슨 원이라고 할까요? 원의 형태의 반지름이 0이면 무슨 형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점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얘가 0보다 작으면 원이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원의 방정식은 맞죠. 그럼 그런 걸 무슨 원이라고 할까요? 실수랑 비슷한 거. 그렇지요. 아, 훌륭해요. 허원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 우변에 있는 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고, 자, 26번을 보시면, 자, 26번은 그 원이 마이너스 2,4를 지나고 x축에 접한대요.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떤 원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렸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일반형으로 돼 있는 거를 보통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돼요?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y 빼기 a의 제곱은 여기 4 더하기 a 마이너스 b인가요? a 제곱 빼기 b인가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계산 따라서 저기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이해하죠? 자, 근데 얘들아 중심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2,a가. 맞아?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알겠어?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여기나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몰라? 우리가 아는 거는 x축에 접한다라는 거밖에 몰라. 그러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봐봐요.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지금 뭐예요? 중심의 무슨 좌표까지의 거리가 y좌표까지의 거리가 뭐랑 같아요? 반지름 길이랑 같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중심의 y좌표까지의 거리는 뭐죠? 내가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4를 지난다고 했거든요.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면 마이너스 2,4? 그럼 여기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뭐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지나니까. 여기 있어야 되니까 여기 좌표가 지금 2,a가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가 a잖아요. 요 a라는 게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요거의 루트 씌운 거. 자, 요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맞아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니까 a제곱이 사라져서 b가 얼마죠? 4입니다. 오케이? 그럼 b가 4거든? b가 4면은 a가 얼마니? 마이너스 2,4를 지난다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2,4를 집어넣어야겠네. 저 앞에 있는 식에다 그냥 집어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2,4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6. 그 다음 얼마야? 플러스 8.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야? 16a지. 마이너스 16a. 그 다음 b는 얼마야? 4라며 방금.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이거 얼마야? 28에 32니? 그럼 a는 2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b의 곱이니까 답은 얼마? 8.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지금 뭘 얘기했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정리해 보세요. 틀렸는데? 뭐 틀렸어? 잠깐만, 이게 얼마야? 24에다가 32니까 a가 뭐라고? 요게 틀렸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a구나. 이렇게 되네. 그러면 4a가 얼마야? 4a가 24에다 28, 32니까 마이너스 32니? 맞니? 그럼 a가 마이너스 8이니? 맞니?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마이너스 2,4를 지난다 그랬거든? 그럼 4니까 마이너스 8a구나.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럼 여기가 8a니? 맞지? 여기가 8a가 플러스 30이니까 a가 4지. 그럼 요거 곱하니까 얼마야? 4, 4, 16. 요게 답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오늘 쉬는 날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이게 뭐 여러분 어쨌든 돈도 내고 시간도 쓰고 와서 공부했기 때문에 남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 남는 게 있으려면 최소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이제 뭐랄까 달달달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달달달 풀 수 있다는 조건은 뭐냐면 이 한 문제당 최소한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오늘 꼭 복습하세요. 이거랑 쌍둥이 문제를 선생님이 오늘 프린트로 나눠줄 거거든요. 답지는 안 줄 거예요. 답지는 여러분 카톡으로 단톡을 만들던가 해서 보내줄게요. 알겠습니까? 예. 원래 답지를 주고 싶진 않아서. 답지는 뭐 카톡이나 이런 데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번. 자, 적의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아까 얘기했죠.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얘를 무슨 꼴로 바꿔? 완전제곱으로 바꾸면 되니? 그럼 불러볼래?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그렇지 2분의 1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마이너스 k 더하기 4분의 1 4분의 1이지. 그럼 요게 2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그럼 우변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네. 그럼 k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네. 그럼 답이 몇 번? 5번이다. 오케이 좋아요. 자 28번. 자, 좌표 표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3, 4분면이 있대요.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4,0과 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3, 4분면에 있다. 뭐 대략 이렇게 그려서 y축에 접하게 그려야 돼요. 맞습니까? 아까는 x축에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중심의 y좌표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았거든요. 그럼 얘는 중심의 x좌표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중심을 모르니까 뭐라고 쓸까요? 뭐 a, b라고 해볼까? 맞아?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x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 y 빼기 b의 제곱이 반지름은 어쨌든 마이너스 a예요. 반지름의 길이는. 그래서 a 제곱으로 그냥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를 플러스라고 놔도 상관없어요. a를 음수 자체로 생각한다면. 알겠습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플러스라고 해줄까? a가 음수라고 하고 오케이 좋아요. 아닌데? a가 음수면 맞나? 그럼 여기다 이제 뭐해? 저 두 점을 집어 넣을 거다. 저 마이너스 4,0과 마이너스 1,0을 저기 넣을 거야. 넣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4 더하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빼기 b의 아니다. 여기다가 이제 0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럼 플러스 b제곱이 a제곱이고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0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a의 제곱 그 다음 b제곱이 a제곱이야. 자, 계산을 할 건데 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지. 자, 마이너스 8a랑 마이너스 2a거든. 자, 아래에서 위를 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몇 a야?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8a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면 몇 a야? 6a지. 얘들아 쓰는 것보다 대답이 더 중요하거든. 1에서 16이야. 빼면 얼마야? 빼기 15니? 그럼 a는 얼마니? 2분의 5니? 맞니? 맞지? a는 2분의 5. 근데 왜 나 양수 나오니? 처음에 잡을 때 x-a로 x-a로 잡는 게 맞나? 잠깐만. 그러면은 더 이상해질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빼기 a가 되고 여기가 여기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8a이고 플러스 2a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6a이고 나머지는 16에서 1 빼주니까 플러스 15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 a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잖아. 됐어? 이렇게 하자 그냥. 맞아요? a 아니에요? 아 3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5인가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5고 자 그럼 b를 찾아야 되는데 b는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4분의 9죠. 여기다 플러스 b제곱 요게 이제 얼마냐면 4분의 25입니다. 그럼 b제곱은 4분의 16이에요. 그럼 b가 얼마예요? 풀마 2죠? 오케이? 그럼 y좌표도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중심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2네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 어차피 현이거든요. 이 원의 특성을 이용하면 잘 봐. 중심에서 현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게 이제 수직 이등분 된다는 성질 알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1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5잖아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의 x좌표를 마이너스 2분의 5로 생각하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29번은요. 이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위에 점과 원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의 자치가 나타내는 넓이를 구하래요. 중심이 2,0이다.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다. 그 다음 원점을 잇는다. 이 선분의 중점이 나타내는 자치를 구하라.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치를 구하려면 얘를 모르니까 일단은 요 점을 A, B라고 할게요. 원이 있는 점을. 그 다음에 중점의 자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를 XY라고 두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일단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이 중점의 좌표는 X가 2분의 A가 나오고 Y는 2분의 B가 돼요. 그 다음에 A, B라고 하는 거는 여기 원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Y 제곱이 반지름이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A, B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 맞니? 근데 이 자치 방정식 구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XY에 관한 관계식이에요. 자, XY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A, B를 없애주고 XY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A가 얼마예요? 2X죠. 그 다음 B가 얼마예요? 2Y죠. 맞아요? 얘가 답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양변을 어떻게 해줄까? 이거 4다. 양변을 어떻게 해줄까? 4로 나눠주면 되지. 이 양변 4로 나누면 어떻게 돼?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4분의 1.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뭐가 된다? 반지름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지?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분의 1 파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나요? 수진이 이해하나요? 네, 오케이. 내가 또 이름 안 부르는 애 있나? 서은이 이해하나요? 네, 오케이. 선생님 오늘 이름을 다 외우고 싶은데 못 외울 것 같아요. 자, 30번은요. 이제 절반 정도 왔네요.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승우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니? 너 알잖아, 몇 가지인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니? 3가지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접한다라고 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3가지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따지는 방법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은 원은 함수인가요? 원 함수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도형이라고 하거든요. 함수가 아니라서. 근데 x, y가 들어가 있는 식은 맞죠, 원은. 그래서 우리가 식을 어떻게 쓰냐면 y는 fx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써요. 맞습니까? 자, 요거는 직선이에요. 직선은 함수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뭐라 그러냐면 x랑 y가 들어가 있는 식이긴 한데 함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implicit function. 한국어로 하면 뭘까요? 음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음함수의 표현법이거든요. 이 음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의역을 제한했을 때 함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식을 음함수라고 합니다. 자, 음함수라는 말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냥 x, y가 들어가 있는데 함수가 아닌 식을 음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죠? 이거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자,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잘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이거는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얘들아? 그렇지. 3차식은 아닐 거 아니야? 2차식이지. 맞아? 그러면 2차식의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무슨 근의 개수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실근 개수 따지면 뭐예요? 판별식이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면 교점이 1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이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D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뭘 이용하느냐면 점과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 거리를 D라고 했는데 이 D가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보다 크다면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작아야죠. 먼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고 얘네들이 만약에 같다면 접하고 얘가 만약에 더 크다.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더 크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없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따질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가지 방법으로 따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직선을 원에다 대입해서 판별식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의 길이랑 비교해서 따질 수 있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 두 점에서 만나는 거랑 접하는 거랑 만나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 예?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아,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들 다 특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다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접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이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이 특강을 들었는데 접선의 방정식을 못 구한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혼나야 돼요. 화장실 가서 이제 혼자 공부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 원인데 이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기해 줄 사람? 승우 아니? 얘기해 줄 사람? 얘기해봐. 이름이 뭐지 친구? 희건이 아닌데? 준수? 모른다고 이름이? 자, 이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는 사람? 불러줄 사람? 물어봐야지. 은빈이 아까 뭐 아프다 그랬나요? 다경이 모르겠어요? 예하 예 훌륭합니다.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때는 x제곱 대신에 x1x를 넣어주고요. y제곱 대신에 y1y를 넣어주면 돼요. 자, 간단하게 증명해 줄게요. 간단하게 증명하면 여기가 원점이죠. 자, 여기가 x1, y1이거든요. 그럼 이 점에서 접선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수직하죠.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마죠? x1분의 y1이에요. 요 주황색이.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죠? 마이너스 y1분의 x1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선이랑 y-y1은 요 기울기의 x 빼기 x1이에요. 양변에 y1을 곱할게요. y1의 제곱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의 제곱. 얘를 좌변으로 넘길게요. x1x y1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x1 y1은 원이 있는 점이었으니까 x1 제곱 y1 제곱 r 제곱 맞죠? 그래서 요거 대신 r 제곱 써주면은 내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간단하게 증명한 거예요. 원래는 이 점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나눠서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한 거예요. 완전한 증명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얘기해줬잖아요. 알겠어요? 외우셔야 돼요. 이해했죠? 이해한 거예요, 이거. 아까 내가 정리는 이해하고 증명했으면 외워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정리라는 거예요, 정리.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지우면 안 됐니? 그럼 머릿속 외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 이게 평행 이동돼 있는 게 있어. A, B로. 그럼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거 아는 사람. 자, A, B로 우리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원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는 사람.
태우 몰라요? 다시 물어봐야지. 아까 다경이가 대답했네요. 예하? 이거 알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지. 건혁이. 예, 알아요? 아예 배운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연아. 연아? 몰라요? 다시 얘기해봐. 뭐 x-a 곱하기. 그렇지. 내가 순서를 살짝 바꿨을게요. x1-a랑 x-a. 그 다음에 y1 빼기 b에 y 빼기 b는 알죠? 훌륭합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얘도 똑같이 증명하시면 돼요. 방금 한 것처럼. 근데 약간 중간에 계산 과정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은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은 얘들아 몇 가지야? 네 가지야? 이걸 하나로 볼 건데. 세 가지야? 두 번째는 뭘까? 뭐가 주어진 경우일까?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예요. 알겠어? 자, 다시. 자, 이 원에 접하면서 여기에 접하며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도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평행이동되어 있는 건 쉬워요. 왜냐면 a, b만큼 평행이동을 한다면 얘도 그냥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해주면 되니까 얘는 평행이동되어 있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쉬워요. 이게 어려운 거죠. 알겠어요? 저 지금 외우세요. 지금. 세 번째는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원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원 위의 점을 우리가 x1, y1이라고 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한 후 밖에 한 점을 대입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접선의 방정식을 네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원래 유형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 위에 한 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원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알겠습니까?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워서 쓸 겁니다. 이해했죠? 자, 왼쪽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인데, 자, 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꺼졌나 봐. 자,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비교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냥 뭐 할까요? 예하? 뭐로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리로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0,0과 요 x 더하기 y 빼기 k는 0의 거리가 두 점에서 만나니까 2루트 2보다 작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점과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죠?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니까 절대값 k랑 같죠? 얘가 2루트 2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요게 4보다 작으니까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예요. 자,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정수개수가 몇 개죠? 예, 7개입니다. 예, 답은 7이에요. 자, 31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31번도 저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기 위한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똑같이 요 0,0과 요 mx 빼기 y 빼기 2는 0 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거리인 1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써보면 어떻게 되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2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은 4가 되고 어차피 양수니까 부등호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m제곱이 3보다 작은 거잖아? m제곱이 3보다 작은 m의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쉽죠? 다 지울게요.
자, 이번에도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인데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첫 번째 원은요. 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4는 0으로 쓸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은요. 교점이 존재하니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얘기했겠죠. 이 y제곱 빼기 4x 빼기 2y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어떻게 구할까요? 교점을 구하려면 둘이 뭐 해야 돼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연립해야 되죠. 그럼 두 개를 빼야겠죠. 맞아요? 얘를 우리가 1번 원이라고 하고 얘를 2번 원이라고 할 텐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요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래? 이게 나의 질문이에요. 자, 내 질문 이해했어요? 다시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래? 이게 나의 질문이라고. 어떻게 쓰는 거야 그거? 그거 어떻게 써? 이게 뭐야? K를 뜻하는 건가? 한쪽에 K배를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0 쓰죠? 오케이?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얘가 뜻하는 게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에요. 자, 얘는 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직선이어도요. 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요. 얘가 2차함수 포물선이어도요. 1번 포물선과 2번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연립한다는 거는 한쪽에 실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서 가간법으로 풀잖아. 그러니까 한쪽에 K배를 해서 더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교점을 지난다는 거야. 알겠어? 내 말 이해하니? 자, 이해를 해보자. 이 식을 이해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이거는 K에 관한 항등식이지. K 값과 관계없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0이 된다는 거는 얘네가 0이고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 y 값은 두 개 위에 동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교점을 지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원들을 무수히 많이 나타낼 수 있다고. 이해했어?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써져 있는 식이 나타낼 수 없는 원이 있어요. 자, 이 원은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뭘 나타낼 수 없을까요? 다시 뭐라고? 2번? 1번? 뭐라고? 일반형? 1번? 1번을 못 나타낸다고? 그렇지. 1번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요. K가 0이면 2번 원을 나타내죠. 맞아요? 근데 K 값에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1번 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단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얘가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단 1번 원을 나타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K가 뭐가 아니어야 돼요. 여기 잘 보면 요 개수가 지금 X제곱 Y제곱이니까 둘이 같죠. 그럼 K가 어떻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이 된다면은 요게 사라지죠. 그럼 더 이상 원을 또 나타내지 못하죠.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건 맞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게 이거죠. 맞아요?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세 글자. 얘를 뭐라고 부르죠?